우선 백트래킹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언제나처럼 하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백트래킹이란 뭐다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 이제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백트래킹이란 뭐고 어떻게 이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제 흔히 이제 DFS와 백트래킹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 DFS와 백트래킹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또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백트래킹이란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완전 탐색이라는 배경을 갖고 나왔어요. 완전 탐색에서 모든 걸 탐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능한 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라는 정의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 백트래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백트랙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도 대답을 안 해주실 테니까 네, 백트래킹이라 백트랙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백트랙이에요.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백트래킹이라는 거는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돌아간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백트래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백트래킹은 이제 재기적으로 풀기도 하고 비재기적으로 경로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이제 순차적 조건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은 단계별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기로는 풀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기로 풀 때 이제 깊이를 설정을 해서 넵스를 설정을 해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기로 바꿔서 풀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기라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 풀이도 존재합니다. 백트래킹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조합론적 폭발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조합을 할 때 조합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게 지수적으로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경로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로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필요 없는 경로에 대한 배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탐색에서 이제 모든 경우를 탐색할 경우 역시 또 필요 없는 탐색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트리 탐색에서도 역시 필요 없는 경로를 배제할 필요가 생겼고 제약 조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필요 없는 경로를 배제함으로써 탐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막연하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근데 이제 백트래킹은 기본적으로 DFS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DF에서.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깊이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DFS 같은 경우는 모든 경로의 끝까지 탐색을 한 다음에 그 앞전의 경로로 돌아가서 그 탐색하지 않은 경로를 탐색한다. 라면은 백트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DF에서 나온 이제 DFS, DF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DFS는 그래프나 트리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요. 이제 백트래킹을 DFS 기반으로 만들고 나니까 단순히 그래프나 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최적해를 찾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모든 문제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DFS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로를 끝까지 탐색하고 이제 그 끝에 도달하면 뎁스의 끝에 도달하면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아직 탐색하지 않은 경로를 탐색하는 반면 백트래킹은 그냥
중간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냥 조기에 그냥 탐색을 종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 단계로 들어가서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백트래킹의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가 전부인데 이 백트래킹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 풀이에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풀어볼 문제인데 n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체스판에서 n 곱하기 n 체스판에서 n개의 퀸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배치하는 문제도 있고 스토프도 있고 해밀턴 경로 부분집합 배낭 문제 그래프 색칠 뭐 순열 문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것들의 공통점이라면 뭐냐면은 조건이 단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조건은 탐색해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 단계적인 조건이 반복되면은 재기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 조건이 반복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내용 정리를 할 게 많지 않아서 이제 n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혹시 n퀸 문제 풀고 오신 분 계실까요? 아직 n퀸 문제 읽어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n퀸 문제를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잠깐 읽을 시간을 갖고 문제를 읽어보셨고 아예 안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 이 문제 깔끔하게 푸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각 처음에 이제 경로를 하나 설정해놓고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면 좋을까에 대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9663. 회원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이 백트래킹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9663번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고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방금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n 곱하기 n 체스판 위에서 n개의 퀸이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놓는 문제인데 이제 체스의 룰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 공격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 가로, 세로, 대각선을 침범하지 않는 쪽으로 이거를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문제 풀고 나서 질문을 받는 게 낫겠죠? 지금 언제든지 그냥 질문 생기면은 룸이나 니얼바이에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늘상 하던 대로 똑같이 풀어보긴 할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또 이제 그 테스트판이 개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n으로 주어지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n으로 주어졌는데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n 곱하기 n의 테스트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n개의 핀을 배치한다라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주어졌을 때 핀들이 서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출력하는 문제인데 한 행, 열, 그리고 좌우 대각선에서 각 한 개의 핀만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각 행별로 일단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 행별로 그러면은
다음 행의 를 탐색하면서 핀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가능한 자리는 이전 핀들의 대각선 및 가로 세로와 겹치지 않아야 하겠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부담들도 없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엔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좀 이따가 이제 엔퀸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찾아보면 되겠다.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엔퀸이라는 함수에 n이 들어왔을 때 이 엔퀸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지금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아래서부터 항상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써볼게요. 항열에 핀이 놓여 있는지 확인을 확인을 해야 할 거고 대각선에 핀이 놓여 있는지 대각선에 핀이 놓여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근데 행은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은 모든 행에는 퀸이 하나씩 존재해야 하고 그 행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퀸이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찾을 거기 때문에 그 뭐지? 행에 대한 정보는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컬럼 컬럼으로 해서 전부 다 펄스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and 하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리스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나요? 오, 네, 맞습니다. 2 곱하기 n-1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한 친구인지 안 사용한 친구인지 확인하는 친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행에서 핀을 놓을 수 행에서 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만들 건데 이거는 재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함수를 하나 더 선언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뭘로 할까요? 로우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로우가 들어갈 건데 각 행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로우가 들어갈 건데 만약에 예외 케이스 그 엣지 케이스를 먼저 제거해 줄게요. 로우랑 n이랑 같다는 리턴 1로 잡아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한 배치 수를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겁니다.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 행에서 현재 행에서 어, 각 열을 탐색하면서
이게 놔도 되는 NG, 아, 안 되는 NG. 아까 지금 위에서 설정한 세 개의 조건을 보면서 놓을 수 있는 다리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놓을 수 있는 다리를 찾으면은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행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면은 컬럼에 대해서 해당 어, 이 행, 이 열이 사용됐는지 또는 또 마이너스 콜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거는 수학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사용 중이다.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 이게 트루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죠. 5월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은 다음 컬럼으로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사용 중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위에 거 그래서 적어뒀던 조건의 값들을 이거를 프로 바꿔줄 거고 그럼 이제 사용한 게 되겠죠 거기는. 그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이퀄 로우핑 해준 다음에 로우에다가 1을 더한 거를 해주면 주기적으로 탐색을 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 다음 행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행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사용한 애들을 트루로 바꿔주겠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탐색이 끝나면 다시 해당 불사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네? 그래야 다음 탐색에서 안 겹치겠죠. 이 부분을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지? 어, 어? 네. 부분이 이제 백트래킹이 되실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더해주고 네. 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카운트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각 행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해주면 되냐? 이 엔퀸이 왜 이래? 이 엔퀸이라는 함수에서 오퀸에다가 처음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초기값. 왜냐면은 첫 번째 행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백트래킹 정말 쉽죠. 백트래킹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부분인데
절기적으로 탐색이 끝났을 때 조건을 초기화해 주는 것과 또 이 부분인데 이제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애들은 굳이 탐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백트래킹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인 엔핀 문제고 혹시 이거 풀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잠깐 받아볼게요. 풀이 혹은 백트래킹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없으신가요? 하나도? 여러분 백트래킹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주시네요. 질문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 볼게요. 오늘도 여전히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첫 번째 행에서 이걸 행과 열이 지금 바뀌긴 했지만 이 그림에서는 첫 번째 행에서 이제 퀸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다음 행에서 퀸이 가능한 위치를 또 확정하고 그 다음 행에서 또 퀸이 가능한 위치 확정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퀸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계속해서 확정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나면은 여기 이 첫 번째 행에서 퀸의 위치를 여기로 바꿔주겠죠.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애들을 찾고 또 갈 수 있는 애들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DFS에서 조건을 추가해서 빠르게 이제 끝까지 탐색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시간이 널널하니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뭘 풀어보지? 잠시만 문제 하나 찾아볼게요. 아, 백트래킹.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n과 m이라는 요거는 단계가 9단계까지인가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보신다 하면은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계별로 이걸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본 개념을 다지는 시간이니까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요거 5분 정도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면은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5분 쉬어도 될까요, 유난히? 쉰다기보단 이렇게 멈춰도 괜찮을까요? 네, 유난히도 계시구나.
이거 5분 정도만 보고 30분부터 문제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문제 충분히 다 읽어보셨죠?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백트래킹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가 하면은 일단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줄에 n과 m이 주어질 건데 어 자연수고 m은 특별의 길이 n은 자연수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1 사용 가능한 숫자가 1부터 n이라는 의미죠. 네, 중복 없이 숫자 중복 없이 자연수의 중복 없이 m개를 보인 어, 숫자 중복 없이 m개를 고른 수열을 전부 출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길이가 m인 수열을 만들고 네, 만들 때 중복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하니까 어, 볼게요. n과 m이 들어갔을 때 이제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 솔루션이라는 친구는 n과 m을 입력받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사용한 숫자를 해줘야 될 거고 숫자가 1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까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랑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백트래킹을 사용할 거니까 백트래킹이라는 함수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다 시퀀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이니까 얘는 빈 리스트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백트랙을 해줄 함수를 하나 또 선언해 줄 겁니다. 첫 단계니까 빈 리스트가 들어갈 때도 그럼 여기서는 길이가 해민 수열이 완성되면 출력을 해줘야겠죠, 미리. 이렇게 해서 로그 시퀀스가 해민 수열이 완성됐다 하면은 프린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 칸 띄어서죠. 으로 바꿔서 해주고 잠수를 끝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하는 거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럼 1부터 n까지를 돌겠죠. i가 사용한 번호가 아니면 i를 해서 펄스로 해줬었죠. 저거를 풀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시퀀스에다가 i를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 시퀀스가 탈 거고 그러다가 저 이제 시퀀스가 m이 되면은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아직 저게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호출을 해줄 거고. 그게 끝난다면은 지금 사용한 시퀀스는 또 빼줘야겠죠. 아까처럼. 이게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다시 사용 안 한 것처럼 올려놔 줘야겠죠. 그래야 전 단계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끝나버리네요. 이 문제도. 백트래킹의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용을 해주고 제기적으로 호출하거나 혹은 이제 스택으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려주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백트래킹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문을 돌면서 계속해서 팩트랙을 제기적으로 호출을 하는데 가다가 예, 길이가 m이 되면은 이거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리턴이 되니까 이 함수가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한 것처럼 되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i 플러스 1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시퀀스로 진행이 됩니다. 팩트래킹은 처음에 개념 잡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시면은 사실상 큰 다른 이제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DFS를 충분히 이제 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려울 게 없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DFS를 충분히 내가 이제 잘 쓸 줄 안다 하면은 네, 백트래킹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백트래킹에 대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 백트래킹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어려우셨던 걸까요? 사실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문제를 봤을 때 감이 안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뭔가 가이드든 해결책이든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기함수에 대한 공포가 재기함수에 대한 공포가 혹시 그러면은 스택으로 푼다 하면은 괜찮으신가요? 요거를 이제 스택으로 한번 또 풀어보면은 M과 M이 들어왔을 때 스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약간 또 스택을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그다음에 스택에다가 어
일단 빅리스트와 1부터 탐색을 시작할 거니까 더 빅리스트는 일단 여기서는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빅리스트. 그리고 뒤에 이런 1부터 탐색할 거다.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택으로 풀 때는 스택의 값이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음 스택에서 빼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 스택이니까 n부터 0까지로 가야겠죠. 거꾸로 뒤에서부터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뉴 시퀀스를 하나 선언해주고 시퀀스에다가 시퀀스 i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될 거고 use number i 툴 사용했으니까 true로 바꿔주고 팩에다가 다시 new 시퀀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i 번째에서 탐색을 해야 되니까 i를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또 false로 바꿔주면은 이러면 스택으로 푸는 거거든요. 음, 재기함수를 만드는 게 재기함수를 만들. 어, 재기함수가 없다. 재기함수. 이게 재기함수는 단계별로 같은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기함수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재기함수가 끝나는 조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기함수가 끝나는 조건이 이거겠죠. 여기서 리턴을 시켜주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가? 시퀀스의 길이가 m이 되었을 때 길이가 m인 수열이 필요하니까 시퀀스의 길이가 m이 되면은 여기서 끝내주면 되겠죠. 이런 끝나는 조건과 재개가 반복되는 또 두 가지를 설정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쉽지 않겠죠. 재기함수를 만드는 게 무섭다. 확실히 재기 같은 경우는 잘못 쓰면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무한히 그냥 끝도 없이. 네, 이 끝나는 조건을 특히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 재기함수를 써야 한 다음에 이 재기함수가 끝나는 조건들을 제시를 해줘요. 물론 정말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으로 코딩을 짠다.
할 때는 재계함수가 더 어렵긴 한데 그거 말고 이런 문제들에서는 지금 아래 조건을 만드는 수열인데 음, 네, m개를 고른 수열. 수열의 길이가 m이 되면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어집니다. 이거를 캐치하는 거는 아무래도 숙련도가 필요하겠죠. 많이 풀어보시는. 네. 이거는 네. 이런 걸 체크하는 거는 아무래도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요거를 캐치할 수 있으시면은 이제 제기를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음, 사실 두 번째 그래프 관련해서 다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백트래킹이 나와서 DFS, BFS를 안 하고 이쪽을 해도 되나 걱정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DFS나 BF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다? DFS의 감을 잡으셨으면은 사실 그 재기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미나님? 좀 GFS에 대한 감을 잡고 BFS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DFS는 재기로 풀고 BFS는 Q로 푸는 경우가 Q로 푸셔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DFS를 스택으로 풀지 않고 대부분 스택으로 푸세요. 그거 딱 반대로 하면은 그게 BFS 문제이긴 합니다. 어, 근데 말로 하면은 너무나도 다 쉽긴 한데 막상 풀면 또 어려운 게 문제긴 하죠. 재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만든다기보다 풀고 음, 어 근데 대부분의 BFS, DFS 문제는 정말 아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두 개 모두로 풀리기 때문에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 알고리즘 공부를 시작할 때는 거의 다 DFS로 풀긴 했어요. 그때 저는 제비를 사용해서 풀었었고, 나중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스택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 수를 많이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뭔가 애로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나요? DFS로 아니, DFS, BFS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양쪽 모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특정 문제, 뭐 최단 경로 문제라던가 최소 신장 틀이라던가 몇몇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BFS를 쓰지 않고도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DFS만 냅다 푸셔도 한 70%는 먹고 가는데 그 70%를 먹고 가기 때문에 좀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가능한 문제들은 이제 DFS, BFS 두 가지 방향으로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었다로 끝낼 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오늘 백트래킹 말고도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고민 사항이라던가 공부를 하시면서 고민 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부담 없이 오늘도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없으시다 하면 1분만 기다려보고 뭐 질문이랑 뭐 그런 게 없으시다 하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당연히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 지금 공유 한번 드릴게요. 이거 두 번째 푼 거는 솔루션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문제가 몇 번이었죠? 타이머를 한번 보죠. 엔캠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출을 안 눌러서 대충 통과밖에 없네요. 네,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지금. 없으시면은 여기서 끝내볼게요. 오늘도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지 Q&A는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